이제 이 촬영 일로부터 조금 하루 정도 후에 금리 발표가 될 텐데 이걸 보고서도 금리를 인상할까요? 예. 그런데 저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그게 마지막 금리 인상 사이클 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5월거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니까요. 올해 미국 경제가 1.2%, 내년에는 0.8% 성장한다는 겁니다. 네, 그게 내년에 더 나빠진다는 거거든요. 예상했던 수치보다도 낮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그 소비가 많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GDP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1%거든요. 근데 소비 주도로 작년에 경제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우선 미국 거 임금은 오르는데 물가가 더 오르다 보니까 실질 가처분 소득은 정체 혹은 소폭 감소입니다. 예, 그다음에 미국 가계 저축률이 작년에 3.7%거든요. 예.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3.4%였는데요. 그 이후로 가장 낮습니다. 예. 미국 가계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많이 써버렸다는 거죠. 예, 그리고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를 가장 많이 줄이거든요. 지금 거의 1년이 1년 됐죠. 작년 3월부터 됐네요. 금리 올리기 네. 시작했으니까. 예, 그리고 그동안 뭐 주가 떨어졌죠. 최근에 보니 집값마저 떨어지니까요. 여기에 부의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그 미국 소매 판매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2분기 후반 3분기 가면서 소비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기업 매출 줄어들고 기업 고용 줄이고 고용을 줄이면 또 소비가 위축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아마 미국에서 그 실물 충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업 이익 증가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우리 주가는 제가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말씀드립니다. 미국 주가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 변수로 평가해도 한 10% 이상 가대평가됐거든요. 아, 여전히 과대평가가 되었군요. 예, 명목 GDP로 추정하면 적정 주가가 한 3,530 정도, 예. 지금 4,100이니까 높죠. 예, 그 다음에 고용, 그 다음에 통화량, 뭐 소매 판매, 뭐 산업 생산 이런 거로 평가해도 한 10% 정도 가대평가됐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아직도 51%는 높습니다. 오. 2021년 4분기에 54%까지 갔다가 예. 작년 말에 그 51%로 줄어들었는데요. 장기 평균이 43%거든요. 아, 여전히 이제 가계에서 좀 주식 비중을 줄이겠네요. 예. 줄일 가능성이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미국 주가가 한번 뭐 2분기 후반 3분기 가면서 많이 떨어지면서 그게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주가는 뭐 저평가됐으니까 미국보다는 덜 떨어지라고 보는데요. 근데 미국 주가 10% 떨어지는데 우리 주가만 오를 수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로만 보면은 선행지수 저점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자금 이동을 제가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는데요. 예. 작년에는 은행 금리가 5%대니까 저도 은행예금 좀 가입했습니다만은 은행으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은행 금리가 3.5%로 최근 떨어졌고요. 조만간 2% 진입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요새 보면은 은행으로 돈이 정기예금으로 덜 들어가고 이게 MMF 등 단기 자금으로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들이 주시장이 좋다면 언제든지 주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예. 우리 시장으로 우리 경제 내부적인 요인만 보면은 주가가 별로 떨어질 요인이 없는데 미국에서 충격이 한번 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네. 그렇게 되면은 저는 뭐 지금 아까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제 상대로 8월이 저는 저점이라고 보는데요. 그거는 뭐 1개월, 2개월 앞설 수도 있고 뒤설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주식을 살 기회가 아닌가. 저도 그 시기를 현금 가지고 있으면서 참고 있습니다. 네. 참고는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올라갈 때만 되면 마음이 그렇게 좋진 않으시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교수님께서 이 경기 선행지수 이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거에 이제 포함된 지수기도 하죠. 장단기 채권 금리 차이를 또 되게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이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 거의 최근 6개월 동안 장기와 단기 국고채권의 금리차가 0 안팎에서 머무르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조금 이걸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장단기 금리차가 선행지수에서 들어갔지만 주가 예측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예, 그런데 장단기 금리차가 이게 벌어지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높아지면 그건 경기가 회복된다는 신호예요. 예, 장기 금리는 미래의 경제성, 미래의 물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오르면 미래의 경제 성장 혹은 물가가 오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은 앞으로 경제 성장 혹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저기 10년 국채 수익률 뭐 제가 어디 방송에 나가면 제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다니는데요. 한주진님이 다 그려주셨네요. 예. 작년 10월에 우리나라 10년 국채 수익률이 4.6%였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3.2%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작년에 우리 경제 2.6% 성장했는데 한국은행 정부 1.6%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1% 정도 성장하면 잘한 성장일 것 같아요. 상당히 낮네요. 예. 예,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작년 7월에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3%였는데요. 오늘 4월께 발표됐죠. 3.7%로 많이 낮아졌어요. 금리가 그렇게 똑똑하다는 겁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는 앞으로 경제 성장, 물가 상승률 낮아진다 그렇게 전망했는데 예,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선행지수에 장단기 금리차가 들어가는데 통계청에서는 10년하고 콜 금리 차이를 가지고 장단기 금리 차를 예상하는데요. 예, 그런데 저는 10년하고 1년 차이 가지고 예상하거든요. 저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기간에 따라 분석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때는 4개월 선행하고 어떤 때는 1개월 선행하고요. 주가에도 1 내지 2개월 선행합니다. 예,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는요. 평균적으로 10년이 1년짜리보다 더 낮았거든요. 그랬어요. 예, 경기 침체가 온 신호죠. 예,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4월 보니까요. 다시 10년짜리가 1년짜리보다 좀 더 높아졌거든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초록색 그래프가 10년 그래프니까 10년 그래프가 이 파란색 그래프 아래쪽으로 내려온 때가 이제 금리가 역전된 타이밍이고 이때가 이제 비정상적인 구간인 거죠. 지금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게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확대되고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4월 평균이 0.07%, 10년이 1년짜리보다 0.07%포인트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서 앞으로 선행지수 오르겠구나, 주가도 오르겠구나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 이제 주가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변동할지 그리고 선행지수 어떻게 변동될지 조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것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더 이 그래프만 보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점점 이게 역전 현상이 심화되다가 그래도 조금 올라갔지만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게 2019년부터 그랬는데요. 거기서 맥스 누르면은 전체 나오죠. 전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격에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기간의 문제 꼭 경기 침체가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수준이 역사상 가장 마이너스 쪽으로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교수님 제가 그래서 그 전체를 사실 다 봤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부분적으로만 좀 표시했는데 보니까 1970년대 그 오일 쇼크 왔을 때도 그때 비슷했었죠. 그런데 저걸 보면은 앞으로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가 온다. 채권 시장은 그렇게 예고해 주는 거죠. 그래서 미 연준과 이코노미스트는 마일드 리세션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연착륙이 아니라 저 그래프 보면서 경착륙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2분기 후반 3분기 하면서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게 미국 금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도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최근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저걸 보면서 이제 저게 정상화 되려면은 10년 국채 수익률이 더 오르든지
아니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많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10년 국채 수익률이 제가 적정 수준 추정해 보니까 한 4% 정도 돼요. 근데 최근에 그 4% 넘었다가 뭐 3.5%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예. 국채 수익률은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은 미국이 금리를 못 올리겠다 그래서 단기 금리가 또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예, 저게 다시 그 정상화되는 과정이 될 텐데요. 아마 그 과정에서 심각한 경기 침체가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경기 침체 지금 한복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경기 침체까지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지금 이런 힘든 상황인 거를 연준에서도 확인을 했을 텐데 당연히.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금리 인상 발표를 하잖아요. 예. 이제 이 촬영 일로부터 조금 하루 정도 후에 금리 발표가 될 텐데 이걸 보고서도 금리를 인상할까요? 예. 뭐 5월 FOMC에서 금리 0.25%포인트 올린다는 게 예, 이건 뭐 거의 일반적인 컨센서스고요. 기정사실이죠. 예. 예, 그러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연방기금리가 5에서 5.25%까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그게 마지막 금리 인상 사이클 인상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중심으로 2분기, 3분기 가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 상승률도 미 연준이 전망한 것보다 더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금리 인상 사이클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다. 음. 금리를 안 올리면 주가는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은 주가를 결정하는 이론적인 가장 단순한 식이 분자의 배당금이 있고요. 분모의 1 플러스 금리 마이너스 기업이익 증가율.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는 오르거든요. 예. 근데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기업이익 증가율이 더 떨어져 버리면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죠. 예, 그게 앞으로 제가 6월, 8월 사이 미국 주가가 한번 크게 조정을 벌일 것이다. 아마 금리는 떨어지지만은 예, 기업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낮아지면서 그런 충격이 한번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전에도 또 그 기업 이익 감소와 더불어서 소비 실질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하락 예. 이것도 이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하셨고 옛날에 제가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실질 소득과 이 주가의 상관관계를 딱 그려놓으신 분이 있는데 예. 그게 되게 맞더라고요. 예.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이게 되게 오차 범위가 상당히 좀 적다는 걸 보고서 그때 놀랐던 기억이 나요. 예, 아마 맞을 겁니다. 저는 그거하고는 그래프 안 그려봤는데요. 예. 뭐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할 여력이 없고, 예, 그러니까 주가도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예, 성장하니까 아마 방향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예. 뭐 저는 저 미국의 그 소비자 신뢰 지수, 뭐 컨퍼런스 보드 걸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그거하고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오. 예, 그런데 최근에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떨어졌는데 최근 저 2개월 정도는 주가가 올랐거든요. 이 괴리가 벌어지는데 아마 조만간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 과정이 다시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예, S&P 500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게 좀 미국 경기가 어렵더라도 국가 부채 위기 있고 은행들은 망해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과거처럼 체계적인 위험으로까지 크게 번질 것 같지는 않다고 보는 게 일반 시장 참여자분들의 그런 컨센서스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2008년 같은 그런 급격한 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대형 은행들이 파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대형 은행은 상대적으로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건전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뭐 저축은행이나 뭐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돈이 빠져나가지고 저 큰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큰 은행이 파산 안 할 것이기 때문에 2008년 같은 급격한 위기는 아닌데 예, 그런데 미국 정부 부채 많죠. 기업 부채가 특히 많습니다. 오. 예, 미국의 그 기업 부채라면 미국 기업들이 채권을 얼마나 발행했느냐, 예, 그다음에 금융에서 돈을 얼마나 썼느냐, 그게 GDP 대비 49%인데요. 물론 우리나라 비해서는 낮지만은 그것도 장기 평균이 한 46%인데 49% 평균보다 높거든요. 예. 예, 그리고 가계 부채도 예, 지금 뭐 가처분 소득에 비해서 100%가 넘어요. 그래서 가계 부채도 장기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도 구조적으로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면 내년에 세계 경제가 다 회복된다는데 미국 경제만 내년이 올해보다 성장률이 더 낮아진다고 돼 있습니다. 올해 1.2인데 내년에 0.8이라면은 내년의 경제가 올해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진다는 예. 그 마음의 준비가 그래서, 필요하겠네요. 예. 급격한 경기 침체는 아닙니다만 저성장이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그런 저성장의 분위기가 반영이 돼서 그런지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많이 내려갔잖아요. 예. 근데 그 달러 강세 분위기가 이렇게 누그러들었는데 또 달러 대비 원화는 더 약세를 좀 보이고 예, 예. 있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예, 뭐 달러 지수 우리가 흔히 이거 선진국 통해서 달러 지수가 작년 10월에 그 114까지 갔다가 지금 예. 102 안팎에서 움직이는데요. 예, 최근에도 달러 가치가 좀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우리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월 2일 날 1220원에서 최근에 그 1300 거의 40원까지 올라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환율이 달러가 약세되는데도 왜 원화 가치도 예, 떨어졌느냐. 그거는 저는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